부자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의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장애에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고 고민하고 그 고뇌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제대로 된 선택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아니요, 100% 망합니다. 아니요, 58,000% 망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기획하고 계획을 짜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느라 고민하고 진을 뺐던 에너지를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선택, 환경, 관계, 이 모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구매했을 때 매뉴얼을 살펴보는 이유도 같은 심리입니다. 한국판 부자 아빠라 불리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으로 불리는 스노우팍스의 김성호 회장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위해서는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투자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뉴스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식에 그만큼 소식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걸 모른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른 채 이상한 선택만 하고 말겠죠. 그렇다면 이 부자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우리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확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은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저축이 답이다, 어떤 사람은 명상이 중요하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들, 핵심들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전체 조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하나의 마스터피스, 완전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자산, 지식, 기술, 시간,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관계가 전부다. 시간 관리가 결국 답이다. 이런 식의 답변은 사실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버리지야말로 부자들의 우선순위의 개념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나의 목표로 모든 것을 재편해서 돈, 관계, 시간, 생각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자체가 우선순위의 개념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사용할 때도 남의 돈을 레버리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돈을 쌓기 위해 남의 돈을 활용하는 기술에 통달했습니다.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과 훌륭한 팀을 만듭니다. 또한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수적인 일들을 자산관리사와 다른 계약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간을 레버리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부자가 레버리지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1년, 3년, 아니 10년을 넘는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과를 맛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레버리지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레버리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레버리지 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조만장자의 아들과 같이 그런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껏 세상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붙잡는다고 느꼈다면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부터 세상이 오히려 여러분을 밀어주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집중이라는 것만큼 우선시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집중력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해냈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 아이의 엄마는 엄청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다 이겨내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몰입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해리포터를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집의 가구의 배치, 전체적인 인테리어, 서재를 꾸미고 일하는 환경을 모두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하죠. 이런 집중의 환경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 곧바로 돈이 되기에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는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자들이 느끼는 1%의 느낌에 잘 설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집중해야 하는 목표,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설득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감정이 거기에 동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에 방해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잘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중해야겠다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재편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부의 바늘에 오르는 길에 편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과소평가하고 경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갖추어가고 계속해서 배워가고 실행을 하더라도 진정한 포텐셜이 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뛰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꿈을 꾸는 삶은 일반적으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꿈을 꾸는 삶은 이미 내가 꾸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실행하고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마음을 동하게 하고 내 감정과 내 깊은 잠재의식까지 그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에 진정으로 동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포텐셜이 30% 아니 10%도 발휘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저 깊은 잠재의식까지 그 목표에 동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을 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깊은 잠재의식과 감정이 그 꿈에 동화되어 가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내 모든 포텐셜과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삶,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은 깊은 감정과 잠재의식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꿈을 향해 가는 삶,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는 나의 감정과 잠재의식과 싸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기도 전에 힘을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칫국을 들이마신다고 하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언제나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은 거의 100%, 아니 아마 58,000%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언제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획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보다 결과로 보여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우리의 계획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이나 인정보다는 그 결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뭔가를 하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계획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거의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시선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다간 그들에게 맞추느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축내게 되죠. 나중에라도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다행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계획보다는 결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우선순위는 계획보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계획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언제나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버리지, 집중력, 이미 이루어진 꿈을 꾸는 삶, 계획보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우선순위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의 공략집을 가지고 제대로 공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